그래서 데이터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타입, 데이터셋 타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필요한 게 데이터셋의 availability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 사용성, 뭐 가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데이터셋은 이제 스태틱한 데이터셋이고요. 요거는 미리 만들어져 있고 변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일단 고정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시각화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고, 어떤 데이터셋은 다이나믹한 데이터셋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트리밍 데이터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뭔가 센서에서 뭔가 정보가 계속 획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점차 늘어나는 그런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많은 시각화 기법들이 기본 가정이 데이터셋 자체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딱 시작할 때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뭔가를 시각화하는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스태틱 데이터셋 또는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셋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는 데이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모든 데이터에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1시간씩 걸리는 거죠. 데이터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디스크에서 모든 걸 다 읽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뭐 조금씩 읽는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전체 딱 시작할 때 모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뉴스 데이터다. 그럼 뉴스는 뭐 1시간마다 계속 올라오잖아요. 뭐 1분마다 올라오겠죠,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게 업데이트가 된 데이터셋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이런 데이터셋을 시각화하는 것에 또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고, 그리고 이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런 데이터셋은 다이나믹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온라인 데이터셋이라고 부릅니다. 모니터링 같은 거 하는데 많이 쓰죠.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도 중요하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스태틱하냐 다이나믹하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 데이터 타입에는 뭐 아이템도 있고, 네트워크 앤 트리즈도 있고, 링크스도 있고, 애트리뷰트도 있고, 포지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애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애트리뷰트 아래에서 데이터 타입 애트리뷰트를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애트리뷰트 타입과 오더링 디렉션인데요. 애트리뷰트 타입에는 categorical, ordered 크게 두 개가 있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ordering direction은 크게 세 개, sequential, diverging, cyclic이 있습니다. 애트리뷰트를 가장 크게 딱 나누자고 하면은 categorical한 애트리뷰트랑 ordered 애트리뷰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tegorical한 애트리뷰트는 뭐냐면 이 데이터 애트리뷰트에 있는 값마다 순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나라 이름, 나라 이름 물론 저희가 편의를 위해 가지고 여기에 강제로 저희가 이름을 순서를 부여하곤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 순으로 정렬 한다던가, 아니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 한다던가. 이건 이제 룩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나라 이름은 뭔가 순서가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죠. 이름들이 특히 다 캐테고리컬한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뭐 무비의 장르, 뭐 코미디, 뭐 공포 이런 것들도 뭐 가나다수로 정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데이터 자체에는 이제 뭐 순서가 없죠. 파일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CSV 파일, 뭐 이미지 파일, 미디어 파일 이런 식으로 있지만 순서가 없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부를 때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컬 하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노미널한 데이터다. 그리고 더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퀄리테이티브한 데이터다 라고 많이 씁니다. 이게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래서 캐테고리컬이랑 노미널이랑 퀄리테이티브는 셋이 이제 같은 말입니다. 둘 다 이제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 가능한, 적용 가능한 연산자는 뭐냐면 순서가 없기 때문에 두 카테고리가 같은지 다른지, 요거는 저희가 그냥 편의상 그 C에 있는 그 다르다라는 기호를 그냥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같은지 다른지를 표현하는 것이, 연산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고요. 이런 카테고리컬 애트리뷰트에는 그 다음에 이제 ordered 애트리뷰트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이제 데이터 자체가, 애트리뷰트 자체가 이제 순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셔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죠. 대, 중, 소 또는 소, 중, 대로. 순위 같은 경우에도 1등, 2등, 3등, 3등, 2등, 1등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있고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order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주 형태로 이렇게 뭐 대중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양적인 형태도 역시 순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이 같은 경우에는 뭐 10cm, 뭐 5cm, 3cm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order 데이터에는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고 여기는 순서가 있는 범주고 쿼언터티티브한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는 양적인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한 연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카테고리컬 데이터보다에다가 얘는 순서가 없는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같거나 다르다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크고 작고가 이제 뭐 숫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쿼언터티티브한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셔츠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뭐 크다 작다를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하고 빼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언터티티브 데이터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cm 더하기 3cm는 13cm가 맞는데 1등 더하기 3등이 4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쿼언터티티브 데이터에만 의미가 있는 연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퀀터터티브 데이터를 또 두 개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인터벌 데이터가 있고 레이시오 데이터가 있는데 인터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간인 거고 레이시오는 이제 비율인데 인터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덧셈, 뺄셈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절대 0점이 없기 때문에 곱하거나 비율을 구하는 것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온도가 있는데 섭씨 온도나 뭐 화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이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100도랑 90도의 차이는 뭐 섭씨라고 한다 그러면 100도랑 90도의 차이는 10도씨니까 10도를 더 올리면 물이 끓겠다라는 이런 차이가 의미가 있는데 나눗셈, 예를 들어서 비율을 구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60도가 30도보다 2배로 뜨겁진 않거든요. 실제로 온도 자체는 절대 영도부터 제한되기 때문에 60도씨가 섭씨 60도가 섭씨 30도보다 2배는 의미가 없다.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레이시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뺄셈이나 덧셈 같이 뒷선수도 의미가 있는데 절대 0도가 절대 0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켈빈 절대 온도로 측정을 했다 그러면 60켈빈은 30켈빈보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특성이 온도를 정의하는 특성이 이제 생각했을 때 2배 뜨겁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퀀터터티브 데이터는 또 인터벌과 레이시오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를 4개로 구분하자 그러면 가장 세부적으로 이렇게 4개로 구분할 수가 있고 categorical, ordinal, interval, ratio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tegorical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없는 범주형, 그래서 같다 다르다만 정의가 가능하고 ordinal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는 범주요. 범주형이니까 같다 다르다도 가능하지만 이제 크다 작다까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앞선다 앞서지 못한다까지 가능한 그런 거고요.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 다 가능한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빼기까지 가능한 차이까지 의미가 있는 거리가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고 애트리뷰트고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에다가 곱하기 나누기까지 절대 0점이 있어서 곱하기 나누기까지 의미가 있는 그런 애트리뷰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categorical 이 애트리뷰트의 다른 이름은 nominal과 qualitative고요. 특히 이 nominal이라는 이름은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이게 ordinal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 nominal 하다라는 것은 범주형인데 순서가 없다. ordinal 하다는 범주형인데 순서가 있다로 많이 쓰고요. 또 qualitative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했죠? ordered 데이터다. 순서가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는 quantitative한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이게 이제 빨리 이제 룩업이 돼야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이제 나중에 어떤 차트가 어떤 데이터를 부각화하냐라고 했을 때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저기 바 차트가 있다. 바 차트가 있다고 보면 이 바 차트 X축에는 어떤 데이터 애트리뷰트가 오죠? 여기는 인터벌이나 레이시오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카테고리컬 또는 ordinal이 오게 되고요. 이 Y축에는 뭔가
수가 와야 되잖아요. 바차트, 그러니까 세로 바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는 제 인터벌이랑 레이쇼가 오는 건데, 이렇게 따로 말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퀀터터티브한 애트리뷰트라고 부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가로에는 카테고리컬 또는 오르디널한 애트리뷰트가 오고, 바차트는. 그리고 세로에는 퀀터터티브한 애트리뷰트가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익숙해 주시면. 그래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의 방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시퀀셜이 있고 다이버징이 있고 사이클릭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되게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되게 잘 맞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시퀀셜 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고 그 중에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시퀀셜 하다고 부르고요. 이거는 뭐 길이가 대부분의 이제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걸 의미하는데 하고요. 다이버징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시퀀셜과 차이점은 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0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양의 값이 있고 음의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도 같은 경우에는 해발 고도다. 그러면 뭐 고도 100m다. 그러면 양의 값인 거고 고도가 마이너스 50m다. 그러면 이제 해수면보다 낮다는 거잖아요. 또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거 이제 다이버징한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고요. 그 사이클릭한 애트리뷰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오더가 있더라도 끝까지 가면 처음으로 돌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시퀀셜과 다르게. 예를 들자 그러면은 이 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일 한 다음에 이제 일 다음에 또 월이 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사이클릭한 이 오르디널한 애트리뷰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그 연산을 적용할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아까 저희가 오르디널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고 작고 먼저 오고 뒤에 오고 이걸 정의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이클릭한 오르디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요일에 월요일보다 먼저 오는지 월요일에 일요일보다 먼저 오는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시멘틱 또는 그 도메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더링 디렉션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걸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데이터 타입이랑 이 오더링 디렉션을 나누면 이런 거 어디 쓰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이 시각화를 디자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컬러 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 값에 따라 가지고 다른 색깔을 입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데이터 타입마다 사용해야 되는 컬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범주형 데이터잖아요. 범주형 데이터 노미널한 데이터죠. 그래서 yes or no인 거죠. 순서가 없죠. yes랑 no 사이에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자 그러면 yes는 진한 색에 no는 연한 색에 대입을 했습니다. 맞죠? 이제 캐리고리컬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가 없는 노미널한 데이터인데 여기는 바이너리는 레벨이 2였잖아요. 두 개의 다른 값만 있었는데 카테고리컬한 거는 레벨이 3입니다. 그래서 진하고 연하고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진하고 중간 진하고 연하고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인지적으로 매핑이 안 되고 요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런 카테고리컬한 애를 다룰 때는 이렇게 색상을 가지고 매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색깔 세 개를 써서 true, false, A는 뭐죠? 잘 모르겠는데 뭐 all이라고 친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매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퀀셜한 데이터다. 시퀀셜한 데이터라는 말은 뭐죠? 퀀터터티브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0점이 없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1, 2, 3 같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연하고 진하고 중간 진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카테고리컬도 3단계고 시퀀셜도 3단계인데 여기는 이렇게 진하기로 표시를 했고 여기는 색상으로 표시를 했죠. 그거는 이제 범주형 순서가 있고 없고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한 것이 덜 진한 것보다 순서가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는 초록색이 파란색 것보다 앞선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으로 매핑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이버징 같은 경우에는 0점이 있죠. 그래서 흔히 0점은 이렇게 오프 화이트 컬러로 매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색상을 많이 쓰지 않는 걸로 하고 만약에
양의 값을 빨간색 걸로 매핑하고 음의 값을 보라색 걸로 매핑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컬러 데이터별로 컬러 스킴이 이렇게 4개가 주어져 있고,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컬러를 통해 가지고 두 개의 애트리뷰트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너리랑 캐테고리컬한 애트리뷰트, 바이너리 애트리뷰트 A랑 카테고리컬 애트리뷰트 B를 동시에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yes이면서 true인에는 초록색, 진한 초록색, no이면서 true인에는 연한 초록색,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categorical이면서 sequential한 거는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은 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컬러 다룰 때 한번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diverging, sequential 이렇게, diverging과 diverging 이렇게, sequential, sequential 이렇게. 그래서 이 차트가 되게 간결한데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 데이터 셋별로 데이터 애트리뷰트 타입별로 왜 어떨 때는 hue를 쓰고 luminance를 쓰는지는 나중에 인간의 인지적인 뭔가 특성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 테이블은 뭘로 이루어졌죠? 아이템 데이터와 애트리뷰트 데이터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테이블 같은 경우에 그 애트리뷰트에는 애트리뷰트를 크게 두 가지의 시멘틱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랑 밸류인데요. 키 같은 경우에 뭐냐면 어떤 행을 찾을 때 그 행 하나를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트리뷰트를 키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고, 그것이 아닌 애트리뷰트를 밸류 애트리뷰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정보가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번만 알고 있으면 학생 한 명을 조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학번이 키가 되고 나머지 정보들, 뭐 이름이나 뭐 생년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value attribute가 됩니다. 그리고 키랑 valu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키는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independent attribut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dimens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value 같은 경우에는 dependent attribut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measur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름이 많죠. 이게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을 기술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통계 쪽에서도 데이터를 명명하는 이름이 있는 거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데이터를 명명하는 이름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분야들이 이 데이터 이름을 다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 저희 교과서에서는 이런 걸 다 아울러 가지고 이 용어에 대한 다른 용어들을 다른 필드에서 뭐라고 부르는지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캐테고리컬한 게 있고 노미널한 게 있고 퀄리티티브한 게 있잖아요. 그 세 용어가 같은 용어인데 분야마다 다른 거예요. 특성이 조금. 어쨌든 키 밸류도 키 밸류, 인디펜던트, 디펜던트, 디멘션, 메저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attribute 타입과 attribute semantic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키가 뭐 범주형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연속형일 수도 있는 거고요. value도 범주형일 수도 있고 연속형일 수도 있고. 그래서 흔히 생각하시는 게 키는 무조건 범주형만 될 수 있어. id 같은 거. 그리고 이제 value는 무조건 여기 퀀터티티브 안에만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 테이블을 보면 이름을 보면, 자, 이름은 이제 카테고리컬 하죠. 이름은 순서가 없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키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Am이가 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ID 같은 거를 쓰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ID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ID랑 네임을 동시에 페어로 또는 터플로 해가지고 키로 써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런 age나 셔츠 사이즈나 favorite food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냥 정보니까 이것들은 이제 value attribut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키로 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중복된 값도 많고 어떤 아이템을 하나 기술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value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멀티디멘셔널 테이블이나 필드가 되게 된다 그러면 셀 하나를 특정하는데 여러 개의 키 밸류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페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컨비네이션으로 부르기도 하고 터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많죠. 그래서 ID, 네임으로 셀 한 개를 특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엔 두 개의 애트리뷰트가 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것도 용어에 관련된 건데, 멀티디멘셔널한 데이터가 있고 멀티베리어트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다차원 데이터가 있고 다별량 데이터가 있는데, 굉장히 앞서 뭐 많은 용어들이 그랬지만 이것도 역시 혼재대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셋 타입, 이거는 제가 뭐 구분 안 해도 좀 아무 말 안 할 건데, 멀티 디멘셔널한 것과 멀티 베리에이트한 부분은 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멀티 디멘셔널 하다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가 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제 멀티 디멘셔널이라고 부르고요. 멀티 베리에이트한 건 뭐냐면은 밸류가 여러 개 있을 때 멀티 베리에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 디멘셔널, 투 디멘셔널, 쓰리 디멘셔널, 멀티 디멘셔널 있는 거고, 유니베리에이트, 바이베리에이트, 트라이베리에이트, 멀티 바리에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다릅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렸는데 different가 있고요. 그래서 다차원과 다별량의 차이가 있다.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방의 온도를 측정한다고 보면, 일단 이 방은 연속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무한계의 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샘플링을 통해 측정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의 온도를 측정하면 기본적으로는 필드 데이터 셋이 됩니다. 맞죠? 그럼 이 필드 데이터 셋은 셀이 안에 있을 텐데, 그 셀이, 자, 여기 셀을 제가 그려볼게요. 3차원이니까 큐브일 겁니다. 맞죠? 큐브인데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3개의 포지션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X, Y, Z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각 큐브를 대표하는 온도가 하나 필요하겠죠. 온도 T를 잰 거죠. 그러면 차원은 3개고 별량은 하나인 데이터 셋이 됩니다. 필드 데이터 셋이 됩니다. 그래서 차원은 3개고 3개의 디멘션 또는 3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또는 3개의 키가 있는 거고 1개의 디펜던트 베리어블 또는 1개의 밸류 또는 1개의 메저가 있는 데이터 셋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3dimensional, univariate, 굳이 붙이자 그러면 field겠죠? 아니면 그냥 데이터 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1별량 데이터셋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뭔가 CSV 파일을 표시를 한다 그러면 애트리뷰트 4개가 되겠죠. 앞에 3개는 키, 나머지 1개는 온도, 온도 또는 밸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1디멘셔널, 2디멘셔널, 3디멘셔널 올 수가 있고 유니베리트, 바이베리트, 트라이베리트 올 수도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이제 유니베리트를 스칼라라고 부르고 바이베리트를 벡터라고 부르고 트라이베리트를 텐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2차원 데이터에서 2차원 평면에서 각 점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의 이 바람 방향도 이제 공간을 2차원으로 한정을 했으니까 바람의 방향도 이제 2차원 벡터겠죠. 그 경우에는 차원은 2개고 x, y, 2dimensional 위도 또는 경도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별량도 2개잖아요. 이 가로축으로의 방향, 세로축으로의 방향. 그러니까 이건 바이베리에이트 데이터셋인데 이걸 다른 말로는 벡터라고 부르니까 2dimensional vector field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이 다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4dimensional univariate 데이터셋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시면 univariate는 떠올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한 개만 측정하면 되니까 그냥 온도로 측정하면 됩니다. 자, 4dimensional 그러면 일단 x가 와야 될 것 같고요. y도 와야 될 것 같고 z가 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멘션이 하나 비네요. 이거 어떤 디멘션이 와야 될까요? 그래서 흔히 이제 4dimensional 더 많이 간다 그러면 이제 뭐 센서 같은 걸로 뭔가 기록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기계가 만든 데이터인데 현실적인에서는 4차원이 거의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마지막 차원은 뭐냐면 이제 시간이 옵니다. 같은 t지만 여긴 시간이 여긴 온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의 온도를 공간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각 뭐 매 시간마다 또는 5분마다 측정한다. 이런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차원은 4개고 디멘션은 4개고 메저는 하나인 그런 데이터셋이 되겠죠. 그게 이제 4dimensional univariate 데이터셋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데이터 앱스트랙션이었고 잠깐 리뷰하자 그러면은 데이터셋을 기술하는 데는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셋 타입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타입은 아이템, 애트리뷰트, 링크스, 포지션스, 그리즈가 있고 데이터 셋 타입은 자주 쓰는 거는 4개가 있고요. 테이블, 네트워크, 필드, 지오메트리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클러스터, 셋, 리스트 같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4개가 가장 많이 시각화되는 그런 데이터고 그러면 이 데이터 셋 타입마다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냐
뭐 테이블은 아이템과 애트리뷰트, 이거는 행, 열로 표현이 되고, 네트워크와 트리는 아이템, 링크와 애트리뷰트가 있을 수 있고, 필드는 그리드와 애트리뷰트 수가 있고, 그리드는 이제 셀들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당연히 셀들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거고, 뭐 이제 컨티뉴어스한 곳에서 샘플링 하는 거기 때문에 샘플링을 어떻게 할지, 인터폴레이션 어떻게 할지, 그리드 지오메트리는 어떻게 되는지, 토폴로지는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알려줘야지 데이터셋을 기술할 수 있는 거고, 이것들이 다 메타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게 있는 거고, 서울의 위치, 아이템과 포지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거는 하나의 점의 좌표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 서울의 외곽선을 딴 형태도 들어갈 수가 있고, 클러스터 셋 리스트가 있는데 다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들인데, 셋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없고 리스트는 순서가 있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멘틱이 들어간 거죠. 비슷한 애들끼리 그룹핑이 되었다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셋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해서는 스태틱한 게 있고, 이거는 예를 들어 시각화 시스템이 딱 시작되었을 때 모든 데이터가 접근 가능하다. 이때 이제 스태틱한 데이터셋 변하지 않고, 그리고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셋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에서도 이 데이터 타입 중에서도 애트리뷰트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또 타입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 타입에는 캘고리컬한 게 있고, ordered가 있는데, ordered는 또 ordinal한 거 있고, quantitative가 있는데, quantitative는 또 그 안에 인터벌이 있고 레이쇼가 있었고요. 카테고리컬 같은 경우에는 노미널이나 퀄리테이티브하고도 부릅니다. 특히 노미널은 ordinal 데이터랑 구분하기 위해서 많이 불리게 되고, order injection도 시퀀셜,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 시퀀셜이 있고, 다이버진 같은 경우에는 0점이 있고, 그래서 음과 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사이클릭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이랑 비슷한데 최대값에서 조금 더 가면 최소값으로 돌아오는 거죠. 요일같이 뭔가 이제 시간에서 월 또는 뭐 시간, 분, 초, 뭐 시분, 초, 년, 월, 일 다 이제 연은 아니겠네요. 네, 다 사이클릭한 그런 애트리뷰트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